항상 이 도너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 참나 자리고, 에고 자리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참나나 에고나 다 마음이죠. 그럼 마음에 플러스 성이라는 거는 그 마음 속에 계속 살아있는 어떤 하나의 그 여러분을 어떤 인도하는 어떤 근본적 어떤 본능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게 오묘하죠. 여러분 마음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어떤 성질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에고의 성도 있어요. 에고도 마음이니까. 에고 마음의 성도 있겠죠. 그럼 에고의 본성은 뭘까요? 예전 어른들은 다 에고의 본성을 식욕, 성욕, 뭐 이런 거, 호리, 피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고, 예, 그런 본능에 지배받고, 그런 본능들이 일종의 성이에요. 여러분 몸에 있는 본능들도 다 성으로 봐요. 예전 어른들은. 그것도 마음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경향성이죠. 그래서 경향성이라는 거를 예전 정약용 선생이 이걸 기호라고 푼 거예요. 기호. 성기호설도 성악설도 아니고 그거는 성선설이에요. 성선설인데 똑같은 성선설인데 이제 왜 기호 얘기가 나와요?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근데 조선 성리학이라는 건 시작부터 보니까 성리학. 참나 안에 이니에지의 원리가 새겨져 있다. 에고 안에 희노애락의 원리가 새겨져 있다. 그럼 에고 안에 새겨져 있는 이게 본성이 되고,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게 이게 참나의 본성이 되죠. 그래서 본연의 성, 기질의 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고의 성질이냐, 참나의 성질이냐에 따라서 참나를 이제 유교에서는 참나라고는 안 하고 이제 양심이라고 주로 하죠. 이 양심의 성질하고 이 에고의 성질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했는데, 그래서 이제 참나 안에 양심 안에 새겨져 있는 원리 하나의 어떤 그걸 이제 본성 이렇게 불렀죠. 원리를 본성이라고 보는 학파를 성리학 그럽니다. 본성이 그대로 원리다는. 그러니까 성리학에 반발해서 정약용 선생이 주장한 게 성기호설을 주장한 거죠. 원리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 경향성, 어떤 기호를 갖고 있는 거, 그쪽을 좋아하는 게 기호라는 게 기호식품 그러죠. 좋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끌리게 돼 있는 그게 본성 아니냐라고 설명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양심은 선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죠. 그게 양심의 기호죠. 그럼 그 양심의 본성이 선하다 하는 결론이 나고, 욕심의 기호는 욕심을 좋아하고, 에고의 기호는 욕심을 좋아하고, 욕심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죠. 그럼 그게 기호죠. 호선호악 그러면 양심의 기호인 거죠. 호리 피해 그러면 욕심의 기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호를 가지고 본성을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상충될 게 아닌데, 정약용 선생은 좀 상충 개념을 갖고 한 거예요. 뭐냐면 본성에 우리 안에 추상적 이니에지 원리가 있다는 걸 정약용 선생은 안 믿었어요. 우리 안에 이니에지 로고스가 있다고, 로고스 이런 걸 싫어했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우리 안에 이니에지 어떤 원리가 들어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주자학자들 눈에는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원리라는 거다. 원리가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지. 사실은 상충될 얘기가 아닌데 정약용 선생은 싫어했어요. 왜냐? 그 당시 선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구현하려고는 안 하고 다 살림에 들어가서 다 은거해서 내면에서 이니에지를 찾고 있으니까 그 꼴배기 싫어가지고 내 본성 안에 이니에지가 다 있다 이런 말을 너무 싫어했어. 해야 이니에지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양심의 충동이 안에 있는 게 그게 본성이고, 그걸 구현해야 있는 거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우주적 질서가 있다 하는데 만족하는 거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원래 그게 충돌날 건 아닌데 성기호설이라고 따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이론을 타파하고, 너 솔직히 양심적으로 이거 좋아하지, 선이 좋습니다. 그럼 해야 남을 실질적으로 사랑했을 때 인이라는 게 성립하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했을 때 정의라는 게 성립하고, 예절을 지켰을 때 예절이란 말이 붙일 수 있고, 실제로 모르는 걸 알았을 때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저 내면에서 명상만 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이니에지가 모두 갖춰져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정약용 선생은 글마다 그게 계속 써 있어요. 그래서 선비들에 대한 그 불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저게 다 불교 때문이다. 불교에 우리 참나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다고 자꾸 하는 바람에 선비들이 불교에 왜곡돼서 저런 주장한다 해가지고 싫어했어요. 불교도 싫어하고 성리학도 싫어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양 선생님이 좀 치우치신 거죠. 근데 왜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공감이 되죠. 조선 이제 사회에서 뭐 이니지 구현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하신 얘기인데, 철학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 아주 정밀한 학설은 아닌데 그냥 그 당시에서는 이해가 되는 성기호설. 근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내 안에 이니지가 있다고? 어렵다.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일 리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그린다고 여러분 명상하다가,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명상하다가요 딱 이렇게 5개가 그려져 선명히 있는데 이게 본성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하셔서 보이는 걸 겁니다. 그렇게 새겨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상징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본성 안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텅 빈 알아차림이 본성 참나 자리인데 그 참나 안에 어떤 질서가 새겨져 있는 거를 봤다 그러면 벌써 이게 오감작용으로 이미 한번 구른 거지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산 선생의 이런 의견도 좋은 의견이에요. 뭐냐면 기호라고 보자는 거, 성을. 왜냐하면 그 다산 선생이 처음 그걸 억지로 주장하신 게 아니라 다산 선생이 옛날 고전, 유교 고전을 다 보다 보니까 본성 이럴 때는 흔히 기호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했을 때. 저 고대 문헌의 본성의 이런 이치 이런 얘기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겠. 예전 고전부터 보니까 그냥 본성이란 말을 쉽게 쓰는데 그냥 어떤 약의 본성, 개의 본성. 개의 본성은 뭐 짖기를 좋아하고 그래. 이럴 때 그게 무슨 추상적 이치로 얘기했겠는가 이거죠. 새의 본성은 자꾸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기호 아니냐 이거죠. 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말 좀 풀어서 말하자면 뭐 기호를 말한 거 아니냐 본성은, 그런 주장에서 이게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 여러분의 어떤 경향성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경향을 띠는지를 보면 그게 겉으로 드러난 여러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양심 성찰을 통해 알아보시라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참나 안에 이니지가 새겼는지는 모르니까, 그쵸? 딱 직감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건 추상적이니까 실질적으로 느껴보시려면 명상을 하셔서 양심각성을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어떤 경향을 띠느냐는 거죠. 뭘 좋아하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즉, 에고 상태에서, 즉 욕심 위주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익이 좋지, 선이 좋지를 않았는데 명상을 해서 참나랑 만나고 났더니 갑자기 마음이 대자대비해지면서 남을 배려하고 싶고 뭐 자명한 걸 추구하고 싶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기호가 생겼다면 본성이 선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저 내면의 본성이 선하다는 걸.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깨어서 자꾸 내 마음을 돌아가는 걸 봤더니 욕심 상태에서는 이걸 좋아했는데 양심 상태에서는 다른 걸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내 안에 본성 안에 이니에지가 있고 본성이 선하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기호설이라는 것도 저도 공부해서 필요한 거는 다 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양심 성찰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를 보면 욕심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고 양심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호를 분석해서 내 양심 안에 이니에지의 본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다산 선생 말처럼 이니에지를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산 선생은 양심은 이니에지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자는 우리 양심 안에 이니에지의 본성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니에지를 구현하고 싶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오히려 내 기호가 변하는 걸 보고 추적할 수 있죠. 내 본성 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질서가 있는지 알 수도 있죠. 실제로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옛날 맹자가 성선설을 입증을 할 때 뭐로 주장했나요? 성선설 입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난 내 본성 선하다는 거 못 믿겠다. 난 살기를 선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 근데 왜 내 본성이 선하다고 너가 주장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거기에 답을 하신 게 너 양심 선하다. 왜냐? 너 우물가에 빠지는 아이가 우물가 빠지는 거 보면 놀래냐 안 놀래냐? 놀랜다. 왜 놀랬느냐? 왜 마음이 그쪽으로 반응했느냐? 이게 다산식으로 말하면 기호죠. 왜 너 마음이 측은한 쪽으로
글이 쏠렸느냐? 너 본성 안에 인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반응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맹자가 설명한 방식이 성선설 입증한 방식이 성기호설이랑 그렇게 오히려 잘 통하지 어긋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기호설하고 성선설이 대립하는 건 아니고 성기호설에 대립되는 건 본성이 원리다 하는 설. 본성을 원리로 볼 거냐 기호로 볼 거냐 하는 설.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상충할 건 아니다. 그렇죠? 기호설의 장점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되게 쉽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면 내 성질이 어떤지도 알죠. 그래서 일반 인간들도 본성 얘기할 때 이 에고의 본성 얘기할 때 아까 식욕, 색욕 이런 것만 얘기했지만 다른 본성도 있어요. 다른 차원 뭐냐면 성질머리요. 여러분 에고의 성질머리. 그 에고의 경향성이나 기호죠. 성질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격이요. 성격. 그것도 본성이거든요. 에고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에고라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니까 식욕, 색욕 이런 건 보편적 성질이고 개인마다의 또 차별나는 성질도 있겠죠. 거기까지도 다 얘기할 때도 기호로 얘기하면 편하죠. 그 사람의 성격, 성질.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그런 조건만 되면 욱하는 쪽으로 기호, 경향성이 있고 그쪽으로 기호, 그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면 욱하는 거를 선택한다는 거고 좋아한다는 거니까 그 성질, 일반 에고의 성질부터 저 양심의 성질까지 얘기할 때 기호라는 관점에서 요즘 기호란 말 잘 안 쓰죠. 근데 기호식품 이럴 때 어디 무슨 지역 이름인가? 기호식품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기호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아무튼 기호식품 취미 이렇게 쓰나요? 아무튼 선호한다는 거예요. 선호. 그러니까 양심은 아무튼 인이해지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관점에서 연구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성악설이라는 거는 에고의 성질 위주로 보는 거죠. 이 에고 성질머리가 불교에서도 탐진치라고 하듯이 들여다보면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좋은 거 제일 좋고 나한테 손해오는 거 제일 싫으니까 근본적으로 악의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성악설이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애기를 보고도 달라요. 애기를 보고 성선설 입장에서 애기를 보면 그렇게 천사고 성악설에서 보면 아주 이게 지금 눈빛이 음흉하다. 애기인데 눈빛이 음흉하다고. 근데 둘 다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양심이 작동할 땐 애기는 천사로 작동하고 자기가 뭔가 욕심이 생겨버리면 누구도 안 돌아보니까 그 순간은 악마 같은 어떤 모습도 있고 내 양심이 작동할 땐 내 욕심 떼고 그 어떤 마음을 쓰니까 그렇게 천사 같고 사람은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동등한 차원이 아니라 들어가 봤더니 저 내면에 이 양심이 있고 밖에 욕심이 이치하더라는 거죠. 동등하지 않더라는. 그런데 이제 동등하게 싸우는 영역은 여기죠. 에고의 영역에서 참나 뜻 그대로 따르자는 양심파랑 순수 에고 주장대로 욕심을 밀고 나가자는 이 파가 싸우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영역은 에고의 영역이고요. 더 들여다보면 이 양심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참나에서 나온 거라 참나는 양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가 보면 근원에서는 양심밖에 없는데 에고의 이원성이 펼쳐질 때 양심, 욕심이 서로 싸우게 되더라 하는 이런 원리까지 이해하시면 더 뭐 바랄 게 없고요. 그러면 에고의 세계에서도 양심 있고 욕심 있는데 왜 성악설이라고 합니까? 이 양심은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에고 자체를 놓고 보면 이기적이죠. 에고 자체. 나만 생각하죠. 그런데 참나와 함께 공명할 때는 에고도 시야가 넓어져요. 자기만 생각을 못해요. 이런 마음의 구조를 아시는 게 좋아요. 성선설, 성악설보다 그거는 딱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마음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 성, 무선, 무악설도 있어요. 그냥 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따라 달라진다는 설도 있고 그래서 온갖 그런 저도 성에 대한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봤는데 그냥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다 성질이에요. 이것도 성질, 이것도 성질. 어느 성질을 갖고 얘기할 건지, 그렇죠? 어느 성질을 머리를 갖고 얘기할 건지. 그래서 성은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 속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떤 생겨먹은
꼬라지요. 여러분 마음의 꼬라지. 양심은 생겨먹은 대로, 양심도 자기 생겨먹은 대로밖에 작용을 못합니다. 에고도 자기 생겨먹은 대로 작용을 해요. 그렇게 생겨먹은 그 모습이 여러분의 어떤 본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고의 본성을 이겨도 딱 그 에고가 여러분 남하고 좀 다퉈보면 알죠. 쟤는 저렇게 생겨먹었군 하는 게 나오죠. 그 사람 본성이에요. 에고의 본성.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형성한 여러분의 어떤 습이죠. 즉 백지에 여러분이 계속 어떤 카르마를 쌓아서 형성한 어떤 패턴이죠. 그러니까 그 패턴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본성의 패턴은 바꿀 수가 없고, 에고도 바꿀 수 없는 패턴은 있죠. 이기적이라는 거는 못 바꾸죠. 양심이 그 호선오악하는 거 못 바꾸죠. 이 에고가 호리피해하는 거, 이익조하고 손해시라는 거 이거 못 바꿉니다. 근데 이 양심과 에고가 함께 놀 때 또 변해가는 거, 이것도 또 결이 있어요. 이것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양심하고 놀기만 하면 에고도 변해요. 신기하게.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본성이 차가운 쇠공이고 본성이 불타는 불이라, 완전히 본성이 다른데도 함께 놀면 이 불타는 그 속성 때문에 차가운 쇠공이 뜨거워져가지고 불처럼 부르게 돼요. 그 부분만큼 여러분의 에고도 양심적이고 대하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고죠.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다 하는데 생각이 되게 정당하고 내 감정이 어떤 이기성을 초월해서 감정이 작용할 때는 그만큼은 지금 여러분 불타오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에고가. 그래서 잠시 그 이기성을 잊고 되게 대하적으로 굽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다시 이기적으로 돌아오세요. 내가 아까 홀렸나 보다, 뭐해. 이렇게. 불에 홀렸던 거죠. 불 가까이 가서 뜨거웠던 거지. 살짝만 씻고 나면 금방 돌아와요, 에고는. 그러니까 본성이 그렇다는 건 아시겠지. 본성이 안 그러면 가서 한번 뜨거워진데 다시 안 돌아와야 되잖아요. 식으면 다시 쇠로 돌아오더라는 게 문제가, 에고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는 것도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함께 협업했을 때는 또 달라진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다양한 층차를 다 이해하고 보시면 인간 본성이 이 안에서 놉니다. 이게 마음작용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쟤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하고 단순히 단정할 게 아니라 불을 한번 지펴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차가울 때만 보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차가울 땐 다 똑같아요. 아마 성인도 이제 몸 아프고 할 때는 차가워질걸요. 힘드니까. 자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요. 어떤 성인군자도 이렇게 말이라도 더 거칠어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이라고 우리가 생각 안 하듯이 일반 에고도요. 차가워졌을 때 모습만 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인도 식을 때는 똑같아진다는 거 아시면 돼요. 예전에 아주 인격자들도 몸 아프고 힘들고 이제 막 말년에 하시다 보면은 성질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이제 충격받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치를 알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변해갈 수도 있다. 그래도 이제 성인급이면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인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 좀 챙기던 사람이 정신을 못 챙기게 되면 식어버려요. 그럼 돌아가요. 그런 것도 아셔야지 이제 우리 같이 살아가는 중생들 마음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셔야죠. 이런 속에서 희망을 품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중생의 세계 버리고 열반으로 갑시다. 뜨거운 불의 세계로 갑시다. 이런 게 소승철학이라면, 대승철학은 이런 현실을 다 긍정하고 그래도 조금씩 따뜻해져서 훈훈한 사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예전부터 추구하는 사회가 장춘 세계 아닙니까? 예, 장춘. 늘 봄인 세계를 예전 어른들이 다 극락을 얘기하고 대동사회를 얘기할 때 다 장춘 세계라고 한 건요. 온화한 그 따뜻한 열기가 사회 전체 가득한 사회를 말하고, 온화한. 여름은 너무 뜨거우니까 봄으로 비유한 거죠. 생기가 천지에 꽉 차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50% 이상 이 사회 전반에 드러나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늘 따뜻한 훈풍이 도는 사회죠. 예, 그런 사회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차가워진 에고를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회가 되면은 거기가 극락이다 하는 게, 따로 극락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중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생들 마음에 온기가 돌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게 그 현실적인 그 대안이죠.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대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문제도 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도 들여다보세요. 별의별 성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내가 움직이는 그걸 선호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 그 성질이거든요. 나의 성질. 옛날에 약 성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죽은 물건 가지고도요, 살아있을 때도 아니죠. 우리가 약재로 쓰는 것들 다 죽은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도 성질 얘기하잖아요. 물질에서도 성질을 얘기하고, 요 광물은 어떤 성질이 있어. 요 약재는 어떤 성질이 있어. 그 성질이 다 있죠. 그게,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성질이 그렇다 하는 거는, 그 물건은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작동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물건에는 그런 어떤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작동하라고 하는 법칙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보시면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 지금 에고가 주인지 참나가 주인지 아시려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의 성질머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 초연하고 호선오학적으로 더 비중을 두고 작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결핍돼 있고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허무하고 고독하시면 에고가 주가 돼서 에고의 성질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몰라 괜찮아 하시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시다 보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초연하고 생사 걱정도 덜 되고 자명하고 뭔가 뿌듯한 느낌을 찾아서 움직이세요. 양심에 맞는 거 더 선호하시고 내 욕심 상태가 되면 내 욕심에 맞는 걸 더 선호하게 되니까 돌아가시면 다 맞을 리가 있나요? 안 맞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욕심이 깨질까 봐 늘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그럴 때 살짝 돌려놓는 게 보살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이론을 아셨다면 현실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그래서 그거 도와드리려고 14조 만들었잖아요. 제가 과거 집착 내려놓으시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현존을 방해하지 마시고 나다 남이다 너무 따지지 마시고 계셔보시면 그 상태가 지금 양심이 드러난 상태가 돼요. 에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양심의 지배, 참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초연해져요. 그럼 성질이 달라져요. 성질을 바꿔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묘한 얘기죠. 성질을 고쳐놓지 않고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자, 에고의 이기적 성질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 참나는 모른 채로 에고 상태에서 대화적인 일을 해보자고 자꾸 정의로운 일을 해보자고 하면요. 다 망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진보 세력이 모여서 양심론적인 주장으로 모여서 왜 서로 싸우고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참나를 잘 모르시면서 양심, 그 순간은 뭔가 참나의 감흥으로 뜨거워진 기분으로 모였는데 그게 오래 못 가니까 차가워지고 나면 결국 다 내 주장만 옳다, 내 입장만 옳다 하다가 다른 사람 입장 도저히 못 보게 돼서 서로 싸우다 끝나는 이게 공식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런 일을 보고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우주에. 어쩌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공식대로 진행돼요. 하나 놓치면 하나 놓친 만큼 뭐 결과가 일어나고 그게 누적되다가 처음에는 그게 안 보이죠. 물이 끓는 게 안 보이죠. 온도 올라가는 게 안 보이죠. 임계점을 넘으면 끓기 시작하듯이 이렇게 변화하다가 이제 카르마가 숙성돼서 더 이상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걸 막지 못할 때 그 이제 열매 과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놀라는 거죠. 과보를 보고 놀라는.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온도는 계속 올려놓고 물을 끓여놓고 자기가 이제 결과 나온 뒤에 놀라는 거죠. 끓기 시작할 때 놀라는 거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게 리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냥 끓였을 리가 없죠. 물 끓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온도를 계속 올렸으니까 끓었지 지금 불을 안 켰는데 물이 끓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원인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좋은 원인을 쌓아가야 되니까, 인과를 쌓아가야 되니까 계속 마음이 지금 에고 쪽으로 가 있는지 참나 쪽으로 가 있는지를 계속 보시면서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에고가 우울해지게 방치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고 초조한 채로 방치하면 안 되고 삶의 무상함을 느끼는 채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지금 감성적으로는 좀 잠깐 느껴보는 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 계속 가고 있는 건 좋지 않아요. 빨리 돌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그건 참나 상태가 아니고 에고 상태로만 계속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쁜 카르마가 이제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 상태에서는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나쁜 생각, 이거 공식입니다. 자명한 건 자명한 걸 새끼치고요. 자명하지 않은 찜찜한 건 찜찜한 거를 낳아요. 찜찜한 거, 지금 작은 찜찜한 거 함께 계셔도 안 되는 게 조금 지나면 찜찜함이 점점 커져 있습니다. 새끼를 쳐요. 예, 엄청난 번식력으로 막 새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갈 수 있죠. 희망이 없고. 근데 결국 삶의 어떤 의미, 보람을 찾아야 이게 끝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는데 뭔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만 하고 있어서는 또 찾아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게임을 또 막아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도 제 강의 좀 권하지 않아. 근데 또 본인이 와닿아야 되니까. 예. 아무튼 부모님이 잘 또 대처하셔야 될 상황이네요. 아무튼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 저는 이제 제 문제로 항상 보니까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 네, 아무튼 일단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로 자녀를 대한다는 것도 인욕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어떤 마음인지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고 내가 거부를 하면은 이제 불통이 돼 버리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그 사이를 만들어서 계속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좋은 수를 놔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에고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 그게 특이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좋은 대학 못 갔다, 어떤 대학을 못 갔다, 그러면 절망적일 만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대안들, 다른 모습들도 계속 우리가 또 제시해 주면서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한 분도 대학을 좋은 대학 못 갔다는 걸로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다른 내용들을.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선생님은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얘기가 안 돼. 넌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얘기나 하지. 뭐 이제 나도 힘들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좋은 대학 나오니까 극복하네. 이제 대화가 다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씩 저는 이게 단방에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도 그래요. 우리 애도 앞으로 그런 사회 살았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싶었어서 저도 제안한 게 이겁니다. 저도 딱 이 상황에 맞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제안했던 게 그때 며칠 전에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일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살면서 의미를 갖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그런 나라에서 좀 기본소득도 제공해주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저는 공부를 멈추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더 찾고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성찰을 하고 계속 이걸 도와줘야 되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제가 예를 든 게 제 유튜브 강의였는데 이런 거 계속 나라에서 듣게 하면서 그냥 기본소득만 줄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이번 생에 나는 뭐가 땡기는 게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회에 태어났으면 공부는 또 그냥 공부는 하다가 삶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안목을 갖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취미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 취미가 오타쿠로 예로 들었는데 오타쿠들이 뭔가 좀 더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의미 있는 취미를 발견했을 때는 나라에서 더 지원도 해주면 그분들은 지원해진 거 이상으로 분명히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국가가 주도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럼 안 나와요.
오타쿠들이 거기 안 낍니다. 재미없어서. 자꾸 제재받으면 안 움직여요, 오타쿠. 제가 만약에 유불선 합일, 이거는 아무도 저한테 안 시켜도 제가 목숨 걸고 할 일이거든요. 유불선 합일. 근데 나라가 돈 좀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자꾸 불교 쪽은 좀 요렇게 해봐라, 뭐 도교는 이렇게 해봐라 하면요, 제가 다 멈추죠. 돈 안 받고 말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창조력이라는 거 누가 자꾸 건들면은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적절한 그 자극은 필요해요. 적절한 자극은 좋은데 그거 조절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식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 와서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도움만 주고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올바른 사회다, 건강한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자녀 계신 분들도 좀 그런 시각도 먼저 좀 갖추시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지금 이 사회, 이 시대에서 내놓는 그거가 좌절됐다고 희망이 없어진 게 아니다 하는 걸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왜냐, 지금 곧 사라져요. 이제 대학이니 뭐니 앞으로 지금 10년 안에 그 대학들 다 무너진다는 계속 그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판이고, 예, 지금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가지고 바로 좌절할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도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다시 허심탄회한 상황에서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자녀분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함께 같이 한번 미래를 한번 너 아이디어는 어떠니 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그래도 희망이 나오지, 고민 자체를 안 하면 저는 희망이 아예 안 나올 것 같아요. 좌절만 곱씹지, 그러니까 나는 안 됐다는 것만 곱씹고 있을 거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간으로서 정말 훌륭한 삶이라는 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삶인데 그게 꼭 이 사회 시장에서 재단하는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분한테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머니한테 누대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럼 인류한테 그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가 섣불리 재단할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순간 내 양심에 자명하고 나만 이해한 게 아니라면요, 그런 행동, 말, 생각은 다 부가가치를 창조해냅니다. 생각만으로도 창조해냅니다. 분명히 인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적 좀 안목을 갖추시면 저는 제일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어떤 그 시각을 좀 넓게 가지시고 자기 삶을 다시 자기가 주체적으로 디자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아니다고 할 때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저만 해도 대학은 어떻게 나왔는데 다 좌절됐거든요. 예, 고시 좀 생계책으로 고시 공부 좀 했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고 그래서 이제 진짜 나는 딱 그 암담해지던데요. 그 고시 딱 접고 나니까 31였어요. 31. 근데 그때 다른 거 뭐 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 나이로 뭘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뭔가를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엄청난 그게 밀려오면서 이 돛 닦는데 뭐 한다 하고 이게 다 보내버린 게 갑자기 현실의 벽이 딱 오더라고요. 왜 그걸 더 느끼게 됐냐면 제 동기들도 다 못 나가면 괜찮은데 동기들은 다 자리 잡아서 좋은데 취직해서 다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취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비교해보니까 완전히 낙오를 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야, 완전히 이건 밀려버렸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고시 계획 쉽게 포기 못하면 마지막 카드예요, 고시가. 그래도 좀 나은 데 가려면 시험 합격하는 게 최건인데, 그러니까 9급이건 뭐건 시험 합격을 해야 뭔가 한번 그래도 승단하듯이 한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이 좌절되니까 딱 이제 할 수 있는 게 알바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은 눈 낮춰라, 알바해라 하지만 젊은이들은 그거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단 알바에 한번 뛰어들면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전선에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전체가 희망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본인만의 문제로 너무 또 고민할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도 겪는 상황입니다. 예.
딱 그게 와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알바 전선에 계신 분들 그러면 오래 버틸 수 있느냐? 나이가 차면 또 그것도 못 버텨요. 젊은 알바들이 또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그림이 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좋아가지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죠. 근데 나는 그런 돈을 쓸 수 없는 게 뻔해진다는 거죠. 절대 그런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게. 그러면 그 꼴을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난 절대 누릴 희망이 없는 거를 계속해서 이 매체를 이거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면 에고가 소외돼서 못 삽니다. 그것도. 그럼 인터넷이니 뭐니 페북 친구라도 있어야 사는데 친구 맺어놓으면 맨 괌에서 뭐 이렇게 찍어 뭐 타기에서 찍어. 그럼 이게 더 스트레스 받죠. 서로 그 사람도 어쩌다 괌에 한번 가서 찍은 거지만 그런 것들만 올라오잖아요. 서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제 피해를 주는 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그나마 제일 행복했던 모습이라 찍어서 올린 건데 누군가는 그걸 모아서 보면요 열받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들은 다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 이게 저는 리얼해요. 지금 우리 가족들도 그러고 그렇게 살았고요. 계속 알바 전선에 저희 여동생들도 가봤더니 거기 뭐 벌써 이제 나이가 차면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 비정규직 그럼 2년 쓰고 다 버리잖아요. 비정규직 가도 비정규직에 그 비정규직에서 좀 버티잖아요. 일 잘한다는 소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고위층 자제 하나가 딱 들어와서 한 명 뽑는다 할 때 걔가 딱 치고 올라가요. 일도 뭐 못하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쟤를 쓰면 안 된다고 해도 걔 쓰고 끝납니다. 그럼 2년 끝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또 다른 데 찾아 나서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다들 손 놓고 있으면 이런 상태가 계속 가겠죠. 더 안 좋은 쪽으로. 저는 항상 주장이 그거죠. 에고한테 맡겨놓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진다. 정신 차리고 덤비면 이 상황 분명히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할 일이 아니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 실망하는 것 자체가요 말려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회가 짜놓은 판에 지금 부가가치 창조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마디 따뜻한 말 건네는 거 그런 게 훨씬 위대한 겁니다. 직장 가서 내내 지금 웹서핑하다 와가지고 월급 받았으니까 직장에 있던 거는 의미 있는 일이고 가족하고 지금 나누는 이런 대화는 의미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직장에서 늘 계속 자리만 지키고 놀다 온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그 일은 월급이 들어오니까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집에 와서 가족과 다정한 말 나누고 가족들 힘들 때 도와주고 이런 일은 부가가치가 창조가 안 되고 직장에서 그렇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놀다가 그냥 시간만 되게 야근도 그냥 가라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뿌듯하고 뭔가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타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예고요. 예,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거 가지고 주눅 드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요, 계속 해줘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쉽게 오판하고 좌절해 버릴 수 있다는. 제가 볼 땐 전혀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희망은 백수 오타쿠라고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오타쿠가 되려면 뭐라도 하나 자기가 취미 붙여서 뭘 하시라는 거죠. 거기 왜냐 오타쿠가 안 되면 그냥 백수면 힘들어요. 사회가 안 찾고 친구가 안 찾고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나가려고 막상 사회의 문을 두들려 보면은 용기를 내서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뻔하고 거의 이건 신분제가 만들어져 있는 격인데요. 들어오려면 최하위 신분으로 들어와?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사람이 또 사람 사는 맛이 그럽니까? 교육이라는 게 눈은 엄청 높여놨는데 자녀들한테 눈 낮추라고 하셔도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은 눈 낮추고 들어갔어도 올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눈 낮추고 들어가면 거기가 끝이에요.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달라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건요. 그럼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익학당도 이거 깨보고 싶어서 나왔고요. 양심 주장하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바로 답은 못 드립니다만 이런 좀 이렇게 계속 부모님부터 시야를 좀 넓게 보시고 자녀분하고 계속 저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대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계속 소통해 가면서 지금 자녀가
삶의 의미를 계속 찾을 수 있게 어떻게든 게임에서라도 의미를 찾으면 좋고요. 뭐라도요. 그러니까 이걸 뭘 나눌 필요가 없어요. 게임한다고 문제 있다 이렇게 보시지도 마시고요. 삶에 의미 없는 게 문제지 게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북한산 기자촌에서 돛 닦을 때 다 게임하고 있었어요. 딱히 할 일도 없고 돛 닦고 고시 공부도 좀 하고 도도 닦고 나머지는 다 게임. 그러고 있었어요. 방이 무슨 PC방이었어요. 저희 집이. 왜냐면 남자들 한 대여섯 사는데 컴퓨터마다 하나씩 앉아서 다 용돈이라도 벌겠다고요. 하루 종일 괴물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하나 잡아서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고기나 한번 사 먹고 또 보고 있으면 막 안쓰러울 정도로 어떠냐. 단전이 싸늘해요. 게임 오래 하면 단전 싸늘해집니다. 그때는요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또 그거 하면서 또 뭐 기술 개발도 하고 거기서 또 성취감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성취감이라도 있어야 살아요. 게임에서의 성취감. 그런 성취감을 사회에서 맛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죠. 게임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라도 여러분 하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또 자기가 뭔가 푸는 게 있어요. 힐링 되는 게 있어요. 저희도 그러고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왜냐 너무 소질이 없어서 저는 아예 게임 쪽은 안 봤어요. 너무 소질이 없으니까 하면 더 스트레스라 제가 안 한 거고 할 만한 친구들은 다 게임하면서 그때 버티고 돛 닦고 고시 공부하고 게임하고 취미로 이제 이러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런 거에 대해 어떤 편견 가지고 보는 건 없고요. 다만 그러건 저러건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자기가 확신 가지고 뿌듯해하고 보람 느끼고 이런 마음을 조금씩 갖게 서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잘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저는 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서로 응원해주고 너 그거 잘하는. 근데 우리가 서로 한국인들은 서로 참견을 좋아하잖아요. 도와준다고 참견하는데 하는 말이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쓰겠냐? 너도 큰일을 해야지. 이런 말들 다 상처죠. 겨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야 그래 그렇게 그게 사는 거냐? 제대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한 말들도 상처가 되니까 되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역지사지 하신 게 아니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육바람이라서 자명이라고 소리 안 나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최대한 자명한 말만 서로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상대방 정보가 부족해서 오판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자명이지 할 때 눈치 봐가면서 해야 돼요. 상대방 눈치가 이상하면 하지 말아요. 왜냐 상대방 데이터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데이터만 정확하면 육바라밀 분석이 정확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는 육바라밀 분석은 항상 한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해보고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쪽으로 더 해보는 거고 눈치가 이상하면 빨리 대화를 통해서 왜 그래 힘들었느냐 이러면서 정보를 더 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도 여러분 육바라밀 공부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남도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 이상의 공부가 없고 제가 추구하는 이 공부의 목표도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보람 있고 뿌듯해지자는 거죠. 미래도 아니고 다른 정토도 아니고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해야 돼요. 멤버만 좀 바뀌면 더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 있으시죠? 지금 지구촌 도반들만 수준 높아지면 되게 해볼만 한데 도반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힘들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수용해야 할 우리 지금 이 시대 같은 도반들이죠. 히딩크가 선수 탓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살렸을 생각을 하지. 그래서 각자 모자라고 힘들고 부족한 거 있더라도 이런 이 친구도 삶의 의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살만 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너가 원하는 건 뭐고 이제 그런 걸 본인이 뭔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힘들죠. 그렇다만 몰라도 돼요. 뭐냐면 크게 부정적인 마음 안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정적으로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이라도 덜어주는 것도 큰 보시입니다. 3대 보시가 있어요. 불경에. 요 얘기만 말씀을 끝낼게요. 제가 이게 아주 뭐 이렇게 딱 좋은 답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불교에 3대 보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 보시 돈 좀 찔러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돈 없는 사람한테 그 딱 필요한 돈 없는 사람, 그냥 막연히 돈 없는 사람, 딱 필요한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주면요 그만큼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건 꼭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자기 그 돈 하나가 자기의 삶을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또 그 돈을 상대방이 고생해서 벌었을 텐데 그 내준 그거 고맙고 서로 다 고마워서 이게 은혜가 크고요. 법보시 어떻게 해야 될지 진리를 모르는데 그 방법 가르쳐 주는 거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도 있어요. 무해보시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기가 쉬워서. 두려움 없애주는, 걱정 없애주는 보시가, 이건 돈도 안 들어요, 사실. 꼭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대방 걱정 좀 내려놓게 해주는 보시가 무해보시, 3대 보시에 들어갑니다. 재보시, 법보시, 무해보시. 상대방 걱정 덜하게 하게, 오늘 이거를요, 어느 날 딱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도반들을요, 계속 눈치 보면서 조금씩 그날 보시다 보면 알잖아요. 어느 날 좀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좀 찔러봐서 걱정 좀 덜어주세요. 그러면요, 평소에 조금씩 덜어지면요, 큰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얼굴 좀 이상하고 지금 눈치 안 좋은데도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쌓여요. 혼자서 못 푸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말할 때도 그걸 혼자서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혼자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아니 좀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되게 좋은 환경에서 재능도 있고 여러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노력했다고 되는 겁니다. 노력했다고 되게 돼 있지 않아요, 사회는. 그렇게 순진한 발상이세요. 본인이 되게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도 노력하면, 그러니까 오판하는 거죠. 남들이 잘못된 걸 보면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해도 누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의 지능까지도 다 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불공정 게임이에요, 여러분. 공부 자체도 다 불공정 게임이에요. 지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 줄 수 있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인데, 험한 사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도태시키고 갑니다. 언제 그런 사람까지 챙겨요? 이 마인드가 아주 후진 마인드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사람까지 다 챙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는 일 없게 하자는 게 선진국, 진짜 선진국은 그런 것,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는 데가 선진국 소리 들어요, 보면. 그거 잘하면요, 지구 최강의 선진국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내놓을 정도로. 어느 나라 보니까 치매 마을을 만들어서 치매인들이 정상인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을이 있더만요. 그 마을의 점원들은 다 치료사들이에요. 전문 치료사들이. 그냥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정상인 기분을 최대한 내요. 거기까지 배려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해는 돼요. 에고라는 게 절박해지면 별 생각도 다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요, 별짓도 다 합니다. 다만 그래서 계속 에고의 좁아진 시야를 넓혀놓자. 그래서 제가 몰라 괜찮아도 온 국민이 상용하셨으면 계속 셀프로라도 스스로 마음 좁아지면 계속 넓혀놓고, 주변에서도 누군가가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으면요, 방치하지 마시고 자꾸 찔러서 대화를 해보세요. 그냥 얘기라도 들어주세요. 좀 후련해지실지 압니까? 여러분이 꼭 답을 안 줘도요, 얘기라도 계속 들어주고 극단적인 생각 못하게 살짝 한 수씩을 좀 놔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서로 돌보는 인과를 지으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